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도 비참했던 어떤 하루의 이야기입니다. 참담하고 막막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그날은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감기 기운에다 피곤함만 가득한 몸이 무거웠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내내 집이기를 바랐는데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엔 묘한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출판사에서 일하는 나는 매일같이 업무에 치여 살았다. 일상을 돌볼 여력도 없이 하루가 흘러가고 흔적도 없이 스쳐가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가족이란 존재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했다. 부모님을 먼저 보내고 세상에 혼자 남은 내게 여동생 아린이는 하나뿐인 가족이자 늘 의지가 되어주던 희망이었다. 아린이는 언니가 있어서 고맙다고 말하고는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부산 출장을 마치고 기차 안에서 여러 생각을 정리하며 업무를 마무리하는 동안 기이한 불안감이 자꾸만 주변을 맴돌았다. 기차 시간이 늦을 뻔한 일부터 서두르다 계단을 잘못 밟아 미끄러질 뻔한 일도 그랬고 행사에서 실수를 할 뻔한 여러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남편인 준호 씨와도 매일 통화를 하고는 있었지만 챙겨주던 아내가 집에 없는 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걱정도 되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있겠지. 화분에 물은 잘 챙겨줬을까. 준호 씨와 나는 오랜 시간 함께 살아왔지만 그가 얼마나 나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을 때도 종종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늘 그를 의지했고 믿었다. 집에 도착한 건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바깥에서 본집 안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아리는 퇴근하고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했고 준호 씨도 늦게까지 일을 한다고 했으니 지금쯤 혼자 집을 지키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평화로운 예상은 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깨져버렸다. 거실은 너무나 조용했다. 정막뿐이어서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오늘 하루 종일 주위를 맴돌았던 불길한 무언가가 급격히 나를 휘감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침실로 향하면서 느꼈던 분명 나를 놀라게 할 것임을 눈치채게 해주었다. 침실 문을 열자마자 나는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곳에는 내가 너무나도 믿고 의지했던 두 사람이 있었다. 너무나도 사랑했던 나의 사람들. 아니었다. 그들은 내 신뢰를 배반하고 엉겨붙어 있었다. 침대 위에 아린과 준호 씨는 그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뜨거워 보였다. 그들의 손은 서로를 놓지 않았고 몸은 달라붙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똑똑히 확인하게 해주었다. 내가 문을 열고 그들을 보았을 때 아린은 준호 씨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고 준호 씨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만지듯이 아린을 끌어안고 있었다. 서로의 숨결을 나누는 듯 그들의 몸은 너무나도 밀접하게 닿아 있어서 눈으로 보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가슴이 마치 예리한 칼에 찔리는 것과 같은 통증을 느꼈다. 땅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기분이었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흐려졌다. 나는 언제나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두 사람을 믿었고 저들이 내게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고 신뢰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내게 저지른 일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배신이라니? 수진아. 인기척을 느낀 준호 씨가 당황하며 나를 불렀다. 그 목소리가 부정을 저지른 남자의 떨림처럼 나를 더 분노케 했다.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하지만 그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무릎이 풀려났다. 두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어? 내 목소리는 끊어질 것처럼 마구 떨렸고 귓가에 울리는 소리는 마치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몽롱했다.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장면이 현실일 리가 없었다. 아린이는 어쩔 줄을 몰라하며 이불로 몸을 가리고 내 눈을 피해 고개를 돌려버렸다. 놀란 준호 씨가 내게 다가오려 했지만 나는 그를 향해 한 걸음 물러섰다. 수진아, 이건 무릎이 풀릴 것 같아서 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순간
내가 원하는 건 그의 변명이 아니었다. 변명 따윈 조금도 듣고 싶지 않았다. 내가 본 것은 그들이 나에게 감추고 있던 진실들이었다. 어째서 내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는지, 모든 감정과 욕망을 숨기고 있었는지를 말이다. 언제부터야? 마음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끌어올랐다. 차마 직시할 수가 없는 두 사람의 부정을 견디며 물었다. 몸과 마음이 그대로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지 않았다. 그저 이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었다. 언니, 미안해. 아린이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녀가 하나뿐인 언니를 배신한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나 스스로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운 마음도 나를 향한 미안함도 그 어떤 감정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그들을 알아챈 것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두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다. 준호 씨가 한 걸음 더 다가오려 했지만 그가 가까이 올수록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빨리 뛰었다. 분노 때문이었다. 그가 다가오려는 것만으로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이제 저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었다. 그저 나의 과거일 뿐이었다. 두 사람, 날 속였구나. 떨리면서도 단호한 내 목소리가 마지막이었다. 이 집에서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결심이 나를 차갑게 감쌌다. 저들이 나를 속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마음은 이미 그들에게서 멀어져 있었다. 남은 것은 오직 분노와 상처뿐이었다. 준호 씨가 다시 한번 해결하려 다가섰지만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나는 침실을 떠났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두 사람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충격을 받은 두 사람의 모습이 또렷이 보였다. 나는 저들의 배신을 이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 집을 떠나고 싶어졌다. 내 집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마음은 이미 이곳을 떠나버렸고 아린과 준호 씨의 불결한 흔적을 감내하고 싶지 않았다. 저들이 나를 붙잡을 자격도 내가 두 사람을 돌아볼 이유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그 집을 나와 낡은 호텔 침대에 누워 잠들지 못했다. 마음속에서는 두 사람이 남긴 상처가 끊임없이 아려왔다. 내가 느끼는 이 고통을 두 사람은 모를 것이다. 사랑하고 의지했던 만큼 배신의 고통도 그만큼 크기에 하나뿐인 가족과 의지했던 남편을 한순간에 잃은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자 아픔인지 알게 된 순간 나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결심을 내리게 되었다. 배신을 알게 된 나는 며칠 밤낮을 방황했다. 출장에서 돌아온 그날 밤 낡은 호텔 침대에 누워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나는 다음날 아침 일찍 짐을 싸서 익숙한 도시를 떠났다. 그 집에서 더는 숨조차 쉴 수 없을 것 같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무작정 기차에 올라탔고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살아온 수년간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누구였던가? 남편의 아내, 여동생의 언니? 그 외에는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를 잃어버린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수진이라는 이름 석자는 그저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면이었을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노가, 또 다른 한구석에서는 절망이 소용돌이쳤다. 며칠이 지났을까? 낯선 도시의 작은 카페에 앉아 멍하니 커피잔만 바라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준호 씨였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 귀에는 떨림이 느껴졌다. 수진아, 어디야? 괜찮은 거야? 괜찮냐고? 당신은 괜찮아서 나한테 전화했어? 내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거짓말처럼 침착한 내 자신에게 나조차 놀랐다. 나는 그에게서 어떤 대답도 기대하지 않았다. 이미 모든 신뢰가 무너진 상태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지는 듯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미안하다는 말은 내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 자체가 더 큰 상처로 다가왔다.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것을 덮으려는 듯한 그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다.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 당신이 내게 준 상처는 미안하다는 말로는 절대 지워지지 않아.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도 않았다. 그와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었다. 그는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고 나는 그를 피했다. 그와의 대화는 항상 똑같은 결론으로 귀결될 뿐이었다. 그의 변명과 나의 분노, 그 사이에서 우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갔다. 며칠 후, 아린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정했고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언니,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 나는 망설였다. 아린과의 관계는 준호 씨와의 관계보다 훨씬 복잡했다. 자식처럼 키운 여동생, 피를 나눈 하나뿐인 가족, 그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결국 나는 아린이를 만났다. 낯선 도시의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동생을 기다렸다. 멀리서 걸어오는 아린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울었는지 부어 있었다. 언니, 그녀는 내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에게서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입에서 진심이 나오기를 바랐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흐느낌을 들으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사랑했던 여동생, 내가 모든 것을 주었던 나의 가족, 그녀의 눈물은 내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나는 힘없이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알아. 아는데도 언니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언니도 결국 남편에게 충실하기만 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린이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나를 탓하는 듯한 뉘앙스였다. 내가 충실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듯한 말이 마음에 걸렸다. 순간 이기적이고 냉정한 아린의 태도에 나는 큰 상처를 받았다. 아린아,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건데? 와와 준호 씨의 불륜 때문에 내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어. 그런 내가 충실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 목소리는 격앙되었다. 아린이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죄책감보다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언니에 대한 불만이 서려 있는 듯했다. 그거 알아? 언니는 너무 완벽하려고만 했어. 늘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지. 그래서 오빠는 더 외로웠을 거야. 난 그저 언니가 행복해지기를 늘 바랐어. 언니가 좀 더 자유롭게 살기를 바랐다고. 자유롭게 살아? 내가 너희 때문에 얼마나 불행해졌는지 알아? 내가 너희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아냐고. 나는 도저히 아린이와 대화할 수 없었다. 아린이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변명은 오히려 나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자식처럼 키운 여동생에게조차 배신당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와의 관계는 점차 멀어져 갔다. 나는 공원을 나와 걷고 또 걸었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다. 밤이 되자 나는 다시 낡은 호텔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몸을 던졌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지난 세월 동안 나는 오직 타인을 위해 살아왔다. 부모님을 잃은 후에는 아린이를 위해, 결혼 후에는 준호 씨를 위해.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삶은 없었다. 텅 빈 방 안에서 나는 한없이 작아지는 나를 느꼈다. 과거의 나는 어디로 갔을까? 내가 꿈꾸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모든 것이 흐릿했다. 나는 한동안 그렇게 혼자서 방황했다.
낯선 도시를 떠돌며 내 안의 상처와 마주했다. 아린과의 갈등은 나에게 더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하나뿐인 가족이었던 그녀에게서마저 이해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며칠 밤낮을 울고 또 울었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흘러내렸다. 슬픔과 분노, 절망감 속에서 나는 점차 지쳐갔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모두 의미 없게 느껴졌다. 이대로 사라져 버리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서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강한 의지였다. 나는 더 이상 타인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다. 나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나를 보며 나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다. 걷고, 먹고, 잠을 자는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시작했다.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책을 읽고 생각에 잠겼다. 과거의 나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나를 그려보았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매 순간 고통스러웠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기 위해, 나를 위해. 나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나의 꿈을 떠올렸다. 어릴 적 나는 별을 좋아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수많은 별들을 헤아리곤 했다. 언젠가 천문학자가 되어 별을 연구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꾸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그 꿈은 희미해져 버렸다. 지금은 그 꿈을 다시 꺼내볼 때가 아닐까? 잊고 지냈던 나를 찾아야 했다. 나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예전의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다. 텅 빈 방 안에서 나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이혼 소송 절차도 밟기 시작했다. 준호 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아린과의 관계도 정리할 때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매일같이 출판사로 출근하며 바쁜 일상을 보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길어졌고 준호 씨와 아린과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매달리지 않았다. 나 자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후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 가끔 밤이 되면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곤 했다. 텅 빈 방은 때때로 나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이기도 했다. 나는 과거의 나를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출판사 업무에 몰두하면서 나는 서서히 활력을 되찾아갔다. 새로운 책들을 기획하고 작가들과 소통하며 나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일에 보람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출판사에서 주최하는 북콘서트에 참석하게 되었다. 유명 천문학자의 강연이 있는 행사라고 했다. 나는 원래 천문학에는 큰 관심이 없었지만 어릴 적 막연하게 품었던 꿈 때문인지 왠지 모르게 그 행사가 끌렸다. 어쩌면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행사장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고 빈자리를 찾아 조용히 앉았다. 강연 시작을 알리는 사회자의 목소리에 이어 한 남자가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단정한 슈트 차림의 그는 차분하면서도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바로 천문학자 윤세영이었다. 그의 이름은 몇 번 들었었다. 이미 학계에서는 꽤 알려져 있었고 몇 권의 저서도 베스트셀러에 오른 적이 있었으니까. 나는 그의 강연을 들으며 점차 그의 이야기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그는 별에 대해 이야기했다. 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달라집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내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별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그의 말이 마치 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다. 지난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나 자신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다만 내가 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을 뿐. 강연이 끝나고 나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지만 그저 그와 잠시 대화하고 싶었다. 줄을 서서 기다린 끝에
마침내 그의 앞에 설 수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살짝 미소를 지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특히 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달라진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별에 관심이 있으시군요. 그러니 먼 곳까지 와주셨겠지요.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어릴 적에 막연하게 천문학자가 되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치여 잊고 살았죠. 오늘 강연을 듣고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밤하늘의 별을 직접 본 적은 있으신가요? 나는 기억을 떠올려 보았다. 여태까지 제대로 별을 본 적은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럼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운영하는 천문대에 한번 오시는 건 어떠세요? 서울 근교에 있는데 그곳에서는 별을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에 나는 살짝 놀랐다. 그는 내게 명함을 건넸다. 명함에는 그의 이름과 함께 천문대 주소, 그리고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나는 명함을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다. 조금은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도 생겼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는 용기를 내기로 했다. 지금처럼 과거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았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나 자신을 찾아가고 싶었다. 나는 그의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윤세영 교수님. 지난번 북 콘서트에서 배웠던 한수진입니다. 아, 한수진 씨.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천문대에 오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괜찮으시다면 이번 주말에 방문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주소와 오시는 길을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두근거렸다. 새로운 만남에 대한 설렘과 함께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주말이 되자 나는 그의 천문대로 향했다. 서울 근교의 한적한 산속에 자리 잡은 천문대는 생각보다 아담하고 조용했다. 맑은 공기와 푸른 숲이 나를 반겼다. 천문대 입구에 도착하자 윤세영 씨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편안한 차림으로 나를 맞이했다. 먼 곳까지 오셨네요. 오는 길이 험하진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긴 공기가 너무 좋네요. 그는 나를 천문대 안으로 안내했다. 천문대 내부는 다양한 천체 사진과 망원경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천천히 천문대를 둘러보았다. 그는 별에 대한 깊은 지식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설명을 듣는 동안 나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저녁이 되면 별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천문대 주변을 둘러보시거나 편하게 쉬셔도 좋습니다. 그는 나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나는 그의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다. 천문대 주변을 산책하며 나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숲길을 걷는 동안 나는 지난 시간 동안 나를 짓눌렀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해가 저물고 밤이 찾아왔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윤세영 씨는 나를 망원경 앞으로 안내했다. 저 망원경으로 별을 보시면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그의 말에 따라 망원경을 들여다보았다. 망원경 속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은하수와 성운, 그리고 수많은 별들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나는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떠세요? 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달라진다는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는 내 옆에 서서 나지막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처럼 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자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다. 나는 그동안 너무나도 좁은 세상에 갇혀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말 아름답네요. 이렇게 많은 별들이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죠. 그의 말은 내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나는 그동안 나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외면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윤세영 씨와의 대화는 내게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나에게 단순히 별에 대한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날 밤, 나는 윤세영 씨와 함께 밤늦도록 별을 바라보았다. 그는 나에게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나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의 목소리에 매료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별처럼 빛났다. 나는 그와의 교감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천문학자와의 만남은 내게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다. 나는 그를 통해 잊고 지냈던 나의 꿈을 다시 떠올렸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 별을 바라보는 시간은 내게 내적인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나는 서서히 그와의 관계에서 위로를 얻었다. 그가 천문학자라는 사실이 내게는 여전히 놀라운 발견이었다. 윤세영 씨와의 만남 이후 나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는 시간이 늘었고 그의 강연에서 들었던 말들을 되새기며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출판사 업무에 집중하면서도 나는 틈틈이 천문학 관련 서적을 찾아 읽었다.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꿈이 다시금 내 안에서 피어나는 듯했다. 윤세영 씨와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내게 별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나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점차 그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의 차분하고 지적인 모습은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와 함께 별을 바라보는 시간은 내게 큰 위로와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나는 그와의 교감을 통해 내면의 변화를 겪으며 점차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자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린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녀는 내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나의 변화에 대해 강한 불편함을 느끼는 듯했다. 우리는 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질투심이 뒤섞여 있었다.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 이혼 소송은 잘 되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태도에 살짝 불쾌했지만 애써 감정을 억눌렀다. 잘 지내고 있어. 소송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순조로워? 다 이를 작정이야? 그녀의 말에 나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탓하고 있었다. 아리나, 내가 모든 걸 잃었다고? 내가 잃은 건 너희들의 배신감이야. 그리고 나는 지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어. 나 자신을 위한 삶. 결국 언니도 나처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는 거잖아. 그 천문학자라는 사람한테 말이야. 언니는 결국 또 배신당할 거야.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내가 윤세영 씨와 만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마 준호 씨를 통해 들었을 것이다. 그녀의 질투심과 불안감은 나를 향한 비난으로 표출되었다. 아리나,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윤세영 씨를 만나는 건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이야. 너와는 아무 상관없어. 상관없다고? 언니는 늘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만 의지했잖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랬고, 준호 오빠한테도 그랬고, 이제는 그 천문학자한테까지. 그녀의 말은 나를 더욱 큰 상처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내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그녀를 자식처럼 키우고 모든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심화되었고 나는 그녀의 반응에 큰 충격을 받았다. 아리나, 나는 너를 버린 적 없어. 나는 늘 너를 위해 희생했고 너를 사랑했어. 그런데 너는 나에게 뭘 해줬는데? 나를 배신하고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웠잖아. 나는 소리쳤다.
참을 수가 없어서였다. 언니는 늘 그랬어. 늘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려고 했고, 그래서 더 외로웠다는 거 알아? 난 그저 언니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바랐어. 언니만의 삶을 살기를 바랐다고. 나만의 삶을 살아? 내가 지금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너는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야. 아린이와 대화할 수 없었다. 아린이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이기적인 태도는 나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언니, 이렇게 가버리면 나 못 봐. 아린의 외침이 내 귀에 맴돌았지만 나는 그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한아리는 나의 가족이 아니었다. 나는 다시 윤세영 씨를 찾아갔다. 그의 천문대에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나는 내 마음속의 상처를 치유했다. 그는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나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달라집니다. 한수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수진 씨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의 말은 내게 큰 힘이 되었다. 나는 그와의 관계에서 점차 위로를 얻고 별을 바라보는 시간을 통해 내적인 평화를 찾았다. 아린과의 갈등은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윤세영 씨는 내게 별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나에게 망원경 사용법을 알려주었고 나는 그의 도움을 받아 직접 별을 관측했다. 망원경 속에서 빛나는 별들을 보며 나는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지 깨달았다. 그 깨달음은 내게 겸손함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나는 윤세영 씨와 함께 별을 연구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는 내게 천문학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의 가르침을 통해 새로운 배움의 즐거움을 느꼈다. 별을 연구하는 동안 나는 점차 나 자신을 찾아갔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깨달았다. 아린과의 갈등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갈등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윤세영 씨와의 만남은 내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었고 나는 그와 함께 별을 바라보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윤세영 씨와 함께 별을 연구하는 시간은 내게 삶의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그의 천문대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제까지의 삶에서 잃어버린 감정들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별들의 고요한 빛은 내 마음속 깊이 자리한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었고 그의 따뜻한 시선은 나에게 잊었던 안정감을 선물했다.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는 내게 단순히 천문학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존재가 되어 주었다. 내가 과거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면 그는 묵묵히 들어주며 공감해 주었다. 그의 존재는 내게 큰 위로이자 의지가 되었다. 나는 처음으로 나의 내면에서 갈망하는 사랑과 자아를 찾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천문대 옥상에서 함께 별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그는 나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한수진 씨는 별처럼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다만 스스로 그 빛을 보지 못했을 뿐이죠.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누군가에게 이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별처럼 깊고 따뜻했다. 고맙습니다, 윤세영 씨. 교수님 덕분에 제가 잊고 지냈던 저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수진 씨 스스로가 빛을 찾아낸 거죠. 그는 겸손하게 말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지만
애써 참았다.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내 마음을 더욱 흔들었다. 우리는 함께 별자리를 찾고 망원경으로 행성들을 관측했다. 그는 내게 우주의 신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나는 그의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그의 지식과 열정은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나는 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린과의 갈등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내가 윤세영 씨와의 관계에 빠져드는 것을 보며 끊임없이 나를 비난했다. 가끔씩 걸려오는 그녀의 전화는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언니, 결국 언니도 나처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는 거 아닐까? 아린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나는 아린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다. 아린아, 나는 이제 내 말에 휘둘리지 않아. 왜냐고? 나는 나 자신의 의지로 선택했으니까. 언니, 내가 미안해. 제발 나를 버리지 마. 나 없이 언니가 행복할 수 있겠어?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탓했다. 나는 그녀와의 대화가 더 이상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듯했다. 오히려 내가 자신처럼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듯했다. 윤세영 씨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은 마음과 여동생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를 놓고 갈등에 빠졌다. 나는 윤세영 씨에게 아린과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나에게 따뜻한 조언을 건넸다. 한수진 씨,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한수진 씨의 삶은 한수진 씨의 것입니다. 누구도 한수진 씨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내게 큰 용기를 주었다. 나는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기로 했다. 윤세영 씨는 나에게 너는 너의 삶을 살 자격이 있다.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하며 내가 자신을 찾는 과정을 지지해 주었다. 나는 윤세영 씨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나에게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되찾아 주었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었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아린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나의 하나뿐인 가족이었고 나는 그녀를 자식처럼 키웠다. 그녀를 완전히 외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나는 감정의 갈림길에 서서 고민했다. 나는 윤세영 씨에게 솔직하게 나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한수진 씨, 아린 씨와의 관계는 한수진 씨의 문제입니다.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수진 씨가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수진 씨가 행복해야 아린 씨도 언젠가는 한수진 씨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은 내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나는 더 이상 아린에게 얽매여 나 자신을 희생할 필요가 없었다. 내가 행복해야 아린도 언젠가는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의 말은 내 마음속의 짐을 덜어주었다. 나는 윤세영 씨와 함께 별을 바라보며 나의 미래를 그려보았다.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이제는 아린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만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였다. 나는 윤세영 씨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나는 그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다. 어느 날이었다. 윤세영 씨는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 씨, 이제 수진 씨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수진 씨 곁에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의 고백에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정말이세요? 수진 씨의 아픔을 알고 있어요. 당신의 벗으로서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의 진지한 눈을 바라보며 나는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손을 잡을 수 있었다. 그의 손은 무척 따뜻했고 내 마음속 깊이 자리한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다.
그의 눈빛은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주었다.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아린과의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남아 있었다. 나는 동생과의 갈등과 배신감에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아무 상관 없었다. 아린이의 비뚤어진 마음과 세상에 나를 상처 입힐 순 없을 테니까. 그러므로 아린을 만나 이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해방되기로 했다.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르는 인사를 하고 난다면 모든 것을 잊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예전에 만났던 카페에서 만났다. 아린의 얼굴에는 희미한 불안감과 이해할 수 없는 적대감이 서려 있었지만 나는 그런 동생의 눈을 바라보며 오히려 차분해졌다. 왜 보자고 한 거야? 아린아, 난 준호 씨를 버렸어. 아린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리고 이제 너도 내 삶을 살아? 내가 망쳐놓은 거 그런 삶을 원한다면 그렇게 살아도 돼.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고 보니 난 아무 상관 없어졌어. 준호 씨는 이제 지나간 전 남편일 뿐이고 내게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아린이 입술을 깨물었다. 너와 준호 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 내 말을 들은 아린의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날 버리겠다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바들바들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있었다. 나는 그런 아린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단호히 말했다. 아린아,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야. 나는 나 자신을 찾아가는 거야. 너도 그렇게 해. 나라는 존재에 얽매이지 말고 너만의 행복을 찾아가. 언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아린이는 철부지 아이처럼 소리를 질렀다. 그렇지만 이제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린이는 내가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듯했다. 내 말대로 이해하지 못할지도 몰라.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지. 내가 한때 내 가족이었던 남편과 그런 짓을 벌였다는 것을 말이야. 문득 아린이의 얼굴이 상처 입은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그 어린 시절의 모든 것을 바쳐서 다 해주고 싶었던 어린아이 말이다. 그러나 이제는 일어날 때였다. 넌 불행하지 않아. 내가 나보다 더 너를 사랑했었으니까. 언젠가 너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언젠가 아린이가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나는 그 카페를 떠났다. 뒤에서 애타게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 사이는 끝이 났다. 윤세영 씨와 함께 별을 연구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나는 점차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내게 천문학에 대한 깊은 지식을 아낌없이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의 가르침을 통해 새로운 배움의 즐거움을 느꼈다. 우리는 함께 천문대에서 별을 관측하고 새로운 별자리를 찾아내기도 했다. 별을 바라보며 나는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우주의 광활함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고 결점이 많은 존재인지,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지를 말이다. 이 깊은 깨달음은 내게 겸손함과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다시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 속에 갇혀있지 않을 것이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남자와 새 삶을 꾸려나갈 것이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다. 별이 아주 많이 빛나는 밤, 윤세영 씨와 함께 천문대 옥상에서 별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이제는 한층 더 편안해진 우리 사이는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수진 씨, 내게 와줘서 고마워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윤세영 씨야말로 나를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과거의 그림자는 사라졌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우리의 삶은 막 시작되었다. 반짝이는 별처럼 말이다. 내 곁에는 나를 버린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윤세영 씨가 있었고 내 안에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새로운 내가 있었다. 깊고 따뜻해서 별이 가득 내린 밤.
나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그의 청혼에 미소를 지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배신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별을 찾아 반짝이는 삶을 되찾은 사연자의 이야기에 공감이 되셨나요?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새로운 사연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오후의 낭독 인생이었습니다.